안녕하세요. 톱스타 성형외과 원장 장수원입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들어가 있는 눈물보라, 그리고 이제 얇은 피부를 통해서 이제 비쳐 보이는 안쪽 구조물 때문에 좀 진해 보이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피부 자체 색소가 까매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크게 4가지인 경우고, 이 중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피부 색소를 제외한 3가지인데, 그게 튀어나와 있는 지방, 그리고 들어가 있는 눈물보랑, 그리고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수술의 타겟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인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돌출이 상대적으로 심하냐, 이 돌출보다는 눈물보랑 폐임이 심하냐, 아니면 비쳐 보이니 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모양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방 돌출만 있는 분도 있고, 돌출이 있으면서 폐임이 심한 분도 있고, 폐임이 심해지면 또 이제 주름처럼 변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피부가 되게 얇아서 비쳐 보이는 게 핑크색으로 되게 심한 분들이 있고, 이게 더해진 분들도 있으시고, 한 가지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 거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수술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되겠고요.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눈밑 지방 재배치 더하기 피부 처리, 근육 처리하는 게 이제 하안검 성형 수술이 되겠고, 폐임이 심하다, 비쳐 보이는 게 심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지방 이식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름 형태로 또 변해 있다, 주름이 좀 많다. 항상 눈밑 수술하면서는 주름이 이제 다 펴지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름 필러를 같이 정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색소가 좀 진한 경우에 그 색소를 좀 연하게 해줄 수 있는 크림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방이 돌출되어 있거나 새어 있는 눈물보라, 그리고 이제 얇아서 비쳐 보임이 있을 때는 그거는 크림 종류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죠. 이거는 수술의 영역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화의 과정이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누구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은 나오게 되고, 눈물고랑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눈물고랑 바깥쪽 주름은 깊어지게 되고, 이제 피부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쳐 보이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눈 잘 비비는 분들 계시거든요. 알러지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눈밑 모양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 조절 잘 하고 비비는 걸 덜 하고, 그리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눈밑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도 다크서클을 좀 덜 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 이거는 지방 돌출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돌출된 지방을 박리를 해서 아래쪽 눈물 고랑 쪽, 아래쪽까지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지방을 이렇게 펴서 고정해주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지방 양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디테일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재배치만 하지만, 만약에 지방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일부 제거하면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연령대가 좀 높아서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근육이 늘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수술들이 더해지게 되는데, 피부 일부 절제하면서 근육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주름을 펴는 주름 필러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폐임이 좀 심하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크게 봤을 때는 지방 처리하는 수술, 늘어져 있는 피부 처리하는 수술, 그리고 주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펴는 시술이 되겠고, 이렇게 패여 있어서 볼륨이 없다, 앞 광대 부분, 중안면부에 볼륨이 없다 그러면 지방 이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소는 수술의 영역이 아니죠. 진한 색소가 있을 때는 그거는 뭐 수술로 그 부분의 피부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 레이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비비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한 부위를 막 만지시지는 않지만, 수술한 부위는 항상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혈관이 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고이거나 겉으로 흐를 수 있죠. 뭐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피가 흐르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하면서 압박을 해주면 보통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 이제 부기가 좀 오래 갈 수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는 거, 비비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냉찜질해서 빨리 빼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제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 드시는 거, 맵거나 짜거나 그런 것 좀 조심해서, 그리고 가벼운 산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수술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눈밑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디테일하게 할 얘기들이 많아서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호흡차 성형외과 원장 장선이었습니다.